오늘은 국내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로 일일 300, 500명씩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 삶이라는 것이 현실을 토의시하고 외면하고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미미해지죠. 급박하게 화제가 난 상황에서 한가로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이게 허무맹랑한 관념적 논의밖에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야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어떻게 이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내 탓의 문제가 아니죠. 내 탓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서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고 진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기책 사유가 큰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간이든 공공이든 누구든 어떻게 하면 서로 협조해서 이 미중한 위급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킬 것인가가 최대한의 과제가 되고 논점이 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야 성숙한 시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뉴스가 되었건 방송이 되었건 유튜브가 되었건 뭐든 이 초점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정부를 맹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사실 국가에 관련된 정책 혹은 국가에 담당하는 관리들 혹은 그 외에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죠. 조금 논점을 달리해서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원래 이 코로나의 발원지였던 중국은 지금 오히려 진정세가 나타났고 오히려 중국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막는 이런 총극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지방은 사실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나 지방이 우리 한국민보다도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13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코로나가 이미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이런 주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또 노력과 능력 이런 것들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반응을 나타내는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의 의사들이 놀랄 정도라고 하긴 합니다. 하루에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나라는 없다. 가장 좋은 방안은 15일 동안
모든 국민이 아무도 접촉하지 않으면 14일 동안 누구와 누구도 접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치료기관 빼고 그러면 곧장 청정지역이 되겠죠. 환자만 치료하는 이 기능만 살려놓고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중단시켜버리면 당연히 이 사태는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영업활동, 유지활동만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요인들을, 환경들을 가만히 두고 그 치료 목적으로 간다면 이것은 2차적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접촉의 기회를 아예 줄이는 것, 접촉의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물론 모임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회라든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최대한 사람들의 대면 기회를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상황에서 이런 어떤 전제와 가정과 또 대처할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요. 다만 이 이제 본 유튜브 동영상 시리즈가 문학적 관점에서 본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 인간 사회 발전의 문제, 인간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요즘 갑자기 대선 후보 3위로 올랐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 종교단체를 강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명단을 확보했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명단보다도 2, 3천 명 정도가 더 많은 이런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민간에게 강제적으로 그 어떤 집행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명단을 자동으로 제출해 줄 것만을 기대하는 이런 온정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지금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한 것이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거 내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사실 중국인이 원인이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 내국인의 원인이다.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를 하고서라도 어쨌든 이 정부는 굉장히 온정주의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북핵 문제도 그렇죠. 항상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소위 사회주의 정부라는 어떤 가치적 관념을 가진 분들은 강력하게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김구가 일본 순사를 죽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군인을 죽였죠. 김구 같은 분은 사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앙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독립 그리고 김구가 건립한 소위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 정부의 시발점으로 정부의 가치관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구도 온정주의자만은 아닙니다. 일본 순사를 죽이고 결국 상해로 그 탈출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국의 생명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폭력도 용인되고 폭력도 수용되는 것이 온정주의가 온정주의, 박애주의, 휴메니즘,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양념이 되고 어떤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의 소재가 될지언정 이것이 삶의 주제가 되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온정주의적 국가 부족은 사실 소멸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강자가 살아남고 강자가 선하게 되는 거죠. 선한 자가 강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역사에서 얻는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우리 국가가 중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이 잘한 짓인지 아니면 잘못한 짓인지, 중국을 뭐 어려울 때 돕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라고 한 말들이 정말 자국민을 도외시한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평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흘러왔느냐를 보자는 것이죠. 모셔도 바로의 군인을 죽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살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당방위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요, 이것은 어쨌든 자기 자존, 자익, 자생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 불가결한 것이죠. 그 국가의 기준, 이런 것들은 자, 을지문덕이 또 역사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밖에 없죠.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공격할 때 그 살수대첩에서 살아서 돌아가는 수나라의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대부분 다 죽입니다. 이게 박애주의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패망에서 도주하는 적병들을 죽이는 것은 반인문적 조치입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죠. 적선 130척을 한 척도 남기지 말고 다 수장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전장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죠. 패단병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원정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인문학적이 아니고 인간적이 아니고 절대 휴머니즘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국가, 내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들이죠. 우리가 이순신을 을지문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물론 적군들이 쳐들어왔고 그들에게 기척사유가 이타손하더라도 최소한도 패망해서 도주하는 적군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뭡니까, 이게 최소한의 박에 이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 역사상에서 아주 한때 그 대단한 국가였던 마케도니아, 오스만, 페르시아 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나라들은요, 말이 없죠. 사라진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생존하고 남아있어야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무슨 보수니 진보니 했지만 이 보수가 기본적 가치를 갖는다. 이 보수가 사실은 보수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자국민, 자존, 자생, 이런 어쩌면 이기적 기준을 갖는 이런 원리, 기준,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번영과 영속을 보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 이런 보수적 어떤 가치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진보적 가치들이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원래 바람직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이나 자익이나 자생이라든지 이런 이기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이것을 포기하면요, 이것은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대구 사태가 위중하니까 그 개인 사업, 개인 의사들이 자기의 영업을 포기하고 대구로 막 달려간다 그럽니다. 대구나 아니면 경북이나 그지 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과로사로 생명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렵죠. 자, 이럴 때도 물론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대표는 이럴 때는 정쟁을 그만두자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것이 박수를 받는 것이고, 그 행동이 과격해서 어쩌면 상대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가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라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지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용인되고 합리화된다는 거죠. 자,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포퓰리즘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남미에서 대단한 자원국으로서 승승장구하다가 지금은 디폴트 상태가 된 것도 뭡니까? 포퓰리즘입니다. 온정주의, 박애주의 모든 국민이 다 골고루 잘 사는 사이에 이거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박애주의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남발함으로써 인기 정치를 쓰므로써 로마가 천년을 유지하던 로마가 사라졌죠.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는 우리 교훈들을 좀 이해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섭섭하다 했더니 중국이 섭섭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한국인이 중국에 무차별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이제는 굉장히 통제를 하겠다. 이 중국은 중국의 자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관조하거나 혹은 이념화하거나 혹은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인기 몰이식의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하지 말고 실제로 국무총리처럼 대구에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 다음에 이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의사들처럼 간호사들처럼 이런 국민의 단합된 동조하는 힘들이 사실 이것이 박애주의고 이것이 원정주의죠. 내 자신의 이익까지를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정부가 비록 사회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보수주의자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는 슬로건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보여주는 행동이 문제이죠. 자, 이렇게 위중하고 위급한 상태에서 또다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어떤 부분에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런 역사적, 인문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앞으로도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